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자, 먼저 2020년 새해가 밝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약간 늦었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저와 함께 하면서 좋은 시스템 트레이딩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전략 말고요, 일반적인 기능 몇 가지 더 체크를 해봤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번 시간에는 다시 전략으로 돌아와서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있는 눌림목 매매가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요. 이론적인 거랑 그 다음에 그 밖의 내용들 따져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내용, 눌림목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HTS 상에서의 종목 검색식의 세팅, 그리고 그 종목 검색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후반기에서는 여기 이제 실제 구현 내용, 어떻게 종목 검색식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수식 관리자를 통한 서포트,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필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매수할 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지 등등을 구현 내용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이 위쪽에 보시면은 스윙이라고 하는 종목 검색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먼저 누를게요. 누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 식인데요. 이 종목 검색 식에 따라서 60개 종목이 필터가 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일단 차트 시작부터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일봉 조건, 그 다음에 분봉 조건들을 체크를 해서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트루, 그죠? 최종적으로 트루인 애들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일봉 조건들 위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 3은 분봉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조건 4번과 5번은 감시를 할 경우 호가창 정보, 호가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호가창 정보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종가 매수 후에 오버나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내비두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러면 이제 눌림목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가야 돼요. 눌림목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자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책을 좀 몇 권 읽어보셨거나, 이제 아니면 뭐 누구한테 들으셨거나 하시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거나.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상승할 때에는 5개의 파동이 있고, 하락할 때에는 이렇게 3개의 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5파, 그 다음에 하락 3파를 합쳐서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고, 이 엘리어트 파동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반복되면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상승파들 제외하고, 상승 중에서 요 하락하는 요 두 개의 파, 그러니까 상승 2파, 상승 4파, 요 구간을 가리켜서 눌림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눌림목이 지금 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산 모양을 만드는 깔끔하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눌림목도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N자형 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N자형 상승이 보면 이제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눌림목의 하단부에 해당되는 게 2번이 있고 4번이 있고 2개가 있어요. 그럼 얘와 얘 중에 어디가 더 매매하기에 유리할까요? 그거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첫 번째의 파동 후에 두 번째의 상승 2파 후에 살짝 반등한 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험합니다. 그죠? 따라서 2번보다는 4번이 더 유리해요. 또 2번보다 4번이 더 유리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즉 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도 약간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고,
차트상에서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이 관성이라는 게 차트상에서 많이 먹혀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라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관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4번 구간이 꼭 1번보다는 위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즉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4번이 2번보다 유리한 점은 뭐냐면 4번 앞에 이렇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물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고점과 전저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서 위로 올라갈 거야 라는 판단을 하기에 어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더 마련이 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혹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2번보다 4번이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에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파동 하나가 지난 후에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있고 난 후에 4번에서 변곡을 지나서 돌리는 요 시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팔든가 여기에서 팔든가 아니면 더 있다가 팔든가 더 크게 파동을 올리면서 더 크게 팔든가 해서 그 정도의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게 바로 수익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매매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눌림목 스윙, 즉 눌림목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HTS로 돌아가서 이 HTS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내용, 엘리어트 파동과 눌림목, 그런 것들이 N자형 상승이 어떻게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ICD라고 하는 종목을 찾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N자형 상승이 아주 확연하게 보이죠?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혹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옵니다. 이 구간이 눌림목에 해당되고 이 구간이 눌림목에 해당되고 이 구간 혹은 이 구간이 눌림목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눌림목 요 지점, 눌림목의 방향을 돌려내는 요 지점을 판단해서 이 지점에서 매수 들어가서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든가 더 버텨서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든가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수익 매매가 될 수 있고 혹은 이 지점에서 이 시점을 캐치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쭉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앞에 전고점이나 전저점에 대한 데이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도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은 아까 이 판단할 수 있는 이 앞에 전고점이나 전저점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2번보다 4번 지점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곡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변곡. 요 지점과 요 지점. 그 지점은 일봉으로 살펴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봉이 아니라 더 주기가 짧은 분봉으로 살펴봐야 돼요. 분봉 중에서도 3분봉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종목 검색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까 이름을 스윙이라고 전했는데 스윙이라고 하는 이 종목 검색식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할 것들 몇 개 보이고요.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봉 동안의 최저 종가 대비 변동폭이 10%다라는 것은 50봉 동안의 가장 낮은 주가 대비 현재가의 이 변동폭이 10% 이상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61선 기준으로 봤을 때 50봉이니까 61선과 비슷하니까 61선 기준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일봉 50봉 이내에 거래대금 100만원, 이게 만원 단위니까 100억이 되겠죠. 그죠?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인 봉이 적어도 2번은 나와야 된다. 50봉 이내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1파랑 3파를 판단할 때 장대 양봉, 거래량을 실은, 거래 대금을 실은 장대 양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찾아내는데 가장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1파와 3파를 찾아내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얘와 얘가 봉수가 정확하게 봉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왜냐면은 이 위쪽의 조건은 50봉 이내이지 그게 정확하게 몇 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100 몇 봉,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봉 전인지 20봉 전인지 이런 그 봉의 위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봉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50봉 이내에 7% 이상 상승한 게 적어도 2번은 돼야 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봤을 때 종가가 120선이나 60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 대비는 약간 낮아도 괜찮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보다 아래에 있지는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대비 고가가 2.5%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일 대비 종가는 1.5% 이상은 돼야 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영봉전의 고가가 종가보다 커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제가 일단 놔뒀어요. 왜냐면은 밑꼬리가 있는 경우에는 요 부분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바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예요? 윗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가가 종가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윗꼬리가 있는 조건도 체크를 해보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갖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일봉 전에 거꾸로 이번에는 요거를 요렇게 하게 되면은 밑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밑꼬리가. 근데 그 부분도 지금은 이제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윗꼬리나 아랫꼬리를 체크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 코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3분봉,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변곡을 체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주기가 1주기로 오다가 여기서 3분 주기로 바뀌게 되죠. 50봉이라는 것 이내에 똑같아요. 50봉 이내에 종가가 단순 122평 대비 고가의 등락률이, 그죠? 고가의 등락률이 2.5%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게 한 번은 나와야 돼. 그게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분봉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죠. 12월 26일. 얘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22평보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예요. 122평의 변곡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점핑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점핑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거를 캐치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기준이 항상 영봉은 그날의 마지막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50봉 이내에 이 고가, 이때의 고가, 각 봉의 고가와 그때의 121 이동평균선 사이에 이격도가 2.5% 이상이냐, 그런 게 적어도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50봉 더 가서 거기서부터 50봉에 또 있는지 똑같이 체크하고 거기서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50씩 이동을 하다 보면은 당일날, 그러니까 12월 26일날 하루 종일의 주기를 봤을 때 120일 이동평균선과 고가하고의 이격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120 그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마이너스 4.88로 되어 있어요. 즉 4.88 정도의 이격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더 큰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5.47의 이격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이 주기 동안,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2.5%를 넘었는지에 대한 조건을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봉부터 50분, 이거 3분이니까 3분이면은 20개가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따지면 130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봉부터 50봉 이내에 넘는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봉 전을 기준으로 그때의 50봉 이내, 그러니까 100봉이죠. 100봉부터 50봉 사이에 적어도 한 번 넘는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봉서부터 30봉 이내에 한 번 넘는 게 있느냐. 요거를 어떻게? 5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로로 묶은 다음에 X이거나 Y이거나 Z이면, 그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결국 점핑 구간, 2.5%를 넘는 점핑 구간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핑 구간에 의해서 이평선의 변곡이 발생을 했다.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그런 종목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은 이런 지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100억 이상이에요. 그죠? 100억 이상. 거래대금 요 중간에 보이실 거예요. 1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얘도 중간에 보이실 거예요. 1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있어요. 이 사이에 변곡되는 지점, 그러니까 박스권을 찾기 위한 거죠. 일종의 박스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박스권을 찾아서 그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변곡, 이평선을 변곡을 돌려놓는 이 지점을 찾아서 이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때 종가에 매수를 해서 스윙을 하겠다. 스윙 매매를 하겠다. 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제가 좀 전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기에서 놓고 보면 제가 이 종목 검색을 가지고 아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큰 장대 양봉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이게 정확한 몇 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체크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절대 현재 종가 위치를 가지고 박스권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으로 가볼게요. 이틀 전으로 이렇게 가서 이 시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박스권이 여기선 눈에 보여요. 차트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트를, 그러니까 박스권을 가정을 할 때 그때 하단부에서 변곡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검색만 가지고는 박스권을 알 수가 없어요. 봉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종목 검색을 아까 그 엑셀에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식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서 박스권을 계산을 한 다음에 현재의 종가가 그 박스권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여기다 표시한 게 일봉상의 트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분봉상의 트루는 실제 변곡점, 아까 말씀드린 그 3분상의 그 변곡점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통해서 트루를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추가적으로 보는 더 많이 보는 내부적으로 보는 조건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트루가 되면 이제 합격인 거죠.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실제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종목 검색식이 과연 유효하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놨는데 이상한 조건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 검증이라는 버튼을 그때는 눌러서 이렇게 매매 검증이라는 이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12월 26일, 27일 뭐 검색 시점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검색 시점을 정해요. 이 검색 시점을 예를 들어서 뭐 27일로 정하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스윙이라고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 그냥 하루로 잡아요. 하루로 잡고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목표를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오늘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날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면 이건 익절, 이거는 손절.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일단 눌러볼게요. 그냥 눌러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내용에 대한 결과가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되는데 매매 내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각 걸린 내용들 있죠. 이렇게 아까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추가적인 결과들이 이렇게 이거 상한가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한 번도 일중에 요걸 밖을 벗어나거나 요 밖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26일자로 가셔서 보시면 또 26일 기준이 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그럼 이렇게만 매매해도 굉장한 이득이 있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아무 시점이나 찍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좀 찍는 것마다 유리한 조건이 나오는데 약간 더 앞으로 가서 찍으면 분명히 망가지는 시점이 나옵니다. 얘도 아니네요. 근데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당황했어요 지금. 예, 너무 안 좋은 조건들이 안 나와가지고
같지만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 업종 차트를 띄워놨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의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도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상승 기류를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이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매매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상승하고 있는 동안,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종목 검색식이 나름 괜찮은 종목 검색식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종목 검색식을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검색식을 검증을 하실 때 반드시 지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수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아까 매매 검증으로 가서 11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11월 달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11월 한 17일 이 정도로 검증을 딱 했다 이거죠. 그럼 이게 보세요. 이제 마이너스 깔잖아요. 그죠? 자, 간신히 보여드렸네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검색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실제로 보완을 해서 엑셀에서 아까 보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장대 양봉의 봉수를 모르기 때문에 박스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박스권 체크는 얘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엑셀로 내려서 싱 API에 엑셀 시스템 트레이딩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죠. 필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식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필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눌림목에 어떤 지점을 잡아서 매매하는지, 어떤 지점을 잡아서 매매하는지에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이런 지점들을 잡는다. 이런 지점들을 잡는다. 그죠? 이런 지점들을 잡을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런 지점들을 잡기 위한 종목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 검색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엑셀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엑셀로 내려가지고 수식 관리자를 이용해서 코딩 및 구현을 한 후에 2차 필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 검색식을 검증을 한번 해줘야 된다. 검증을 할 때는 매매 검증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실행시킨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어느덧 이 실행 결과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일봉을 통한, 그러니까 수식 관리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일봉의 박스권을 체크하는지, 그다음에 분봉상에서 더 볼 거는 없는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볼 건 없는지 등등에 대한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